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12월이 시작됐습니다. 12월 1일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저희는 건강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건데 코로나19의 독감에 감기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 오늘 얘기할 이게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난다고 그럽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할 테니까요. 잠시 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의 시작인 오늘 예년보다 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차고 건조한 바람까지 불어들면서 영남 일부 지역과 전남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당분간 확실한 비 소식이 없어서 그 밖의 지역도 더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기온 영하 9도에서 3도, 한낮 기온은 5도에서 13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건강 100세를 위한 제안, 오늘 화요일 행복한 아침입니다. 네, 오늘 행복한 아침을 새롭게 찾아준 새 얼굴이 있는데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권유경 원장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아침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가정의학과 전문의 권유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뭐 바로 행복해지네요. 자, 요즘에 코로나19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점점 내 옆으로 오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불안하고 이래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참 뭐 매일 접하는 뉴스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볼 때마다 이제는 좀 무서운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이제 당장에 약도 없으니까요. 이게 코로나 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이 자기를 지키는 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당장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이건데 여기서 오늘 퀴즈 나갑니다. 겨울철 땡땡땡 떨어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정답! 땡땡입니다. 저는 알 것 같아요. 뭐예요? 겨울철에 추우니까 네.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정답은 땡땡땡 활동성. 근데 돌려 그거 얘기하느라고 땡땡땡. 애쓰셨어요. 네. 활동성. 그거 땡땡땡. 이 겨울철에는 위에서 떨어지면은 다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아, 요거 확실합니다. 위에서 떨어지면. 애쓰셨어요. 자, 힌트 나갑니다. 힌트 네. 하면 준비했습니다. 이거 봐. 대상포진에 구내염에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떨어지면 생길 수 있는 거죠. 더 애쓸 수 없게 예. 또 힌트가 나왔네요. 아니, 이거 뭐- 저도 걱정인 게 제가 네. 입술이 잘 트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걱정스럽다. 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저는 알겠습니다. 네. 이거 면역력 아닌가요? 면역력? 딩동댕인가요? 자, 이거는 제가 판정할 게 아니고. 나왔어요. 맞네. 정답입니다. 예. 자, 세 분 그래도 합창 한번 해주시죠. 시작! 자, 눈치 게임이야, 눈치 게임. 정답은 하나, 둘, 셋. 면역력. 예, 면역력입니다. 네. 두 분이, 세 분이 오늘 처음 이렇게 호흡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합숙 보내려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벌써 12월 1일이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19의 독감에 바이러스를 겪게 되면서 면역력이 뭐니 해도 가장 좀 화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이제 슬슬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이럴 때 겨울철에 특히 면역력을 챙겨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겨울철이 되면 아무래도 기온이 낮아지게 되죠. 그럼 우리 체온도 쉽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체온이 1도만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 몸에서 면역력은 훨씬 더 많이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면역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감기라든지 기관지염이라든지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한의학에서는 면역력을 어떻게 봅니까? 면역력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과거에는 없었죠. 한의학에서는 면역력을 정기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기 좋네 하면 정기 전네. 하면 사불가가 난다. 사불가가 난다. 네, 밑에 나오네요. 정기가 내 몸 안에 충만하면 질병을 일으키는 사기가 감히 침범할 수 없다. 아. 그 정기가 바로 면역력이었거든요. 네. 아, 그게 우리가 그 산에 가서 그 산의 전기를 받는다, 막 이런 그 전기가 그 전기인가요? 한글은 똑같은데 한자가 달라요. 아, 그래요? 산의 전기는 자연의 기운.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전기는 우리 몸의 바른 기운인데요. 우리 몸에 이제 면역력을 해당하는 전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몸 밖에서 피부를 보호하는 위기. 그리고 몸 안에서 혈관 안에서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영혈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위기가 강하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하기 어렵죠. 그래서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요. 또 혈관 안에 있는 영혈은 영양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면역세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 밖의 위기와 몸 안의 영혈이 합쳐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인데요. 전기가 충만해야 면역력이 강해지고 또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면역력이 약해진다고 사망까지 이른다, 이거 너무 간 거 아닌가요?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떤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아, 진짜. 저거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면역력 저하로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너무 충격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심지어는 암에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하루에 만들어지는 암세포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많죠. 되게 많아요. 많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제가 했겠죠. 네. 정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한 5천 개 정도. 5천. 진짜 많네. 5천 개? 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은 맨날 같이 모든 사람들이 암에 걸려야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는 거죠. 네. 바로 면역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비정상 세포들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걸 억제할 수 있는 이 면역력이 핵심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NK세포라는 것입니다. NK세포, 그거는 대체 그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NK세포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해서 자연살해 세포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비정상적인 세포들, 예를 들자면 암세포라든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 세포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자연살해 세포가 문제가 되는 세포를 살해하는, 한마디로 킬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도 점점 감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60대가 되면은 한 20대랑 비교하면은 절반 정도, 80대가 되면은 한 3분의 1까지 감소가 되면서 면역력이 약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면역력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질환에 대한 위험도도 커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럼 나쁜 세포를 잡아먹는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NK세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포가 많다고 해도 그 활동성, 바로 활성도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양보다는 그 질. NK세포가 활성도가 너무 낮아지면은 이런 킬러 역할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암세포를 잡아먹지 못하다 보니까 암세포가 더 증식을 해서 우리 몸에 질병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이거 뭐
그럼 이거 나이 들면 떨어지고 막 이런 거예요? 아, 그럼 이제 나이를 먹지 말아야겠다. 또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그 면역 질환 중에 또 우리가 대상포진 딱 떠오르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막 이렇게 칼로 베이는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네. 너무 아픈데.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도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죠. 어렸을 때 뭐 수두를 앓았던 적이 있던 사람들이 또 이제 성인이 돼서 대상포진을 앓기도 하는데요.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기회감염이라 그래서 대상포진 증상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대상포진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을 침범해서 통증과 수포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가볍게 면역이 좋으면 가볍게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상포진성 신경통이라 그래서 후유증이 남게 되면요. 만성적인 통증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 통증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 평생 가장 심한 통증을 뭘로 떠오르시죠? 산통. 그렇죠. 그렇죠. 산통을 18점 정도로 이제 네. 기준을 잡으면요. 대상포진성 신경통 통증은 22점이나 됩니다. 어우, 그 정도로. 그렇죠.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의 경우에도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그 통증과 비슷하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상포진성 신경통이 진통제에 들으면 좋은데 암성 진통제에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고통스러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게 굉장히 이 수치도 굉장하다면서요? 대상포진 앓는 분들도. 그렇죠. 면역력 저하로 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작년 한 해만 본다고 해도 74만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대상포진에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면역력 저하로 생길 수가 있지만 의외로 굉장히 흔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정말 통증의 왕 중의 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정말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각종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정말 뭐 눈으로 오면은 뭐 각막염, 흥취염을 통해서 실명이 된다든지, 귀로 오면은 청력을 잃는다든지, 심하게는 뇌로 오면은 뭐 뇌염, 뇌수막염 등으로 인해서 심하게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질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들었는데 이게 중년 여성에게 특히 더 위험하다고 5060 여성에겐 진짜 겨울은 잔혹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중년 여성분을 한번 모실 건데 정말 면역력 관리를 잘해서 늘 즐겁게 노래하는 여러분이 만나면 너무나 반가운 분입니다.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사랑이란 길지가 않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만 나팔 것보다 짧은 사랑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아침에 올라가는 거면 감정 조절하는 거면 뭐 진짜 면역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처음에 제가 여기 분장실에서 딱 뵀는데 네? 너무 이렇게 이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명랑한 모습에서 느껴지지 않는 이 비장한 노래 이주들이라 완전히 아까는 귀엽다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네. 카리스마가 예. 느껴지는. 느껴지죠. 네. 마이크 내려놓으셨는데. 네. 이게 사실 편하죠 들고 있는 게.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화면 보면서 너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네. 여전히 바쁘게 지내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기를.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 네. 노래 한창 들릴 때 전국의 립스틱 판매량이 엄청났죠. 25%가 신장했고요. 제가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그렇게 글로벌하게 인기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제가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래가 나왔을 당시 사진 보세요. 동일 인물인 거죠? 아, 그럼요. 네. 아, 정말 전 국민적으로 굉장한 인기를 누리셨고. 근데 저 당시가 30대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중년이 되셨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네. 앞서도 얘기를 많이 드렸다시피 이제 네네. 중년이신데 건강에 대한 좀 걱정 같은 거 혹시 없으세요? 아유, 건강에 대한 거 항상 챙겨야 되는데 아무래도 바쁘게 움직일 때는 챙기지 못할 때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면역력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것만은 항상 챙기려고 장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착하면 장착이 되는 건가요? 장착되지. 좋은 걸 먹고서. 아니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저작거리에 지금 신곡이 나왔다고 지금 완전 난리가 그렇죠. 났던데요. 아, 요즘 바야흐로 트로트 전성시대에서 그렇죠. 제가 좀 빠르면서도 좀 이렇게 경쾌하고 네. 거기다 애상적인 가사. 어. 텅 빈 가슴 달래려고 방황했었지. 세월이란 쓴 약도 마셔보았지. 쏟아버린 정가상을 그러나 어쩌지요. 내 마음 당신 것이 되어버린 줄도 모르고 사랑에 엇보인 것을 왜 몰랐을까. 냉정해야지 냉정해야지. 한없이 다짐해도 그리운 걸 어떡해요. 사랑은 어쩔 수 없어요. 너무 길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해주시니까 저는 너무 편하네요. 인생 사랑의 아픔 뭐 이런 건가 봐. 매료네요, 노래. 네. 이게 음악이 없어서 조금 네. 춤도 못. 이거 춤추면서 하면 되게 되게 슬픈 노래 같은데. 아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가수분들도 활동하는데 많이 그렇죠. 힘드시죠? 아무래도 많이 어려운데요. 어려움을 헤치면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얘기 뭐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코로나19 사망자 중에 60대 이상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의 사망자가 60대에서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면역력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 면역력과 나이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평소에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는데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면역이 떨어지게 되죠. 바로 나이입니다. 제가 판례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면역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생후 6개월째 면역이 가장 낮은데요. 1년이 되면 우리 돌잔치를 하잖아요. 네. 돌잔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드디어 면역세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기가 만 한돌이에요. 그래서 네가 드디어 사람 노릇을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돌잔치를 해주는 건데. 그래서 면역이 쭉 올라가다가 만 12세가 되면 정상 성인의 면역력을 회복합니다. 네. 그래서 정상적 면역이 쭉 유지되다가 정말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만 45세가 되면서 면역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쯤이 되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면역세포 활성도 떨어지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이 되죠. 또 안타깝게도 잘 낫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가복과 방패에 해당되는 면역력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늙어가는
게 좀 안타까울 수 있겠습니다. 아, 이제 제 몸에 방패가 슬슬 사라져가는데 여기 제가 이제 42세란 말이에요. 내년이면 43세고 저기 이제 45세부터 쭉 떨어지는데 걱정이 큽니다. 네, 그래서 면역력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뭐 면역이 떨어지면 신호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몸이. 근데 저처럼 무딘 사람은 그런 신호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세요? 그래도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예,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네. 아직 면역력이 강하셔가지고 신호를 맞아. 못 느끼시는 걸 수도 네. 있어요. 30세인데 뭐 지금 네, 여긴데 아유, 여기. 정점인데. 예. 네, 사실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예를 들면은 뭐 잔병 치레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감기에 자주 걸리실 수도 있고요. 한번 걸려도 남들보다 더 회복하는데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실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 몸 여러 부위에서 각종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입 안에 이제 헌다든지 구내염이 생기고요. 입술에 허르피스 바이러스 같은 거 아니면 뭐 눈다래끼라든지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렴이 자주 온다든지 아니면 상처가 났는데 회복이 잘 안 되고 연부 조직까지 감염이 되는 봉소염, 봉화증염 같은 것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네. 네,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도 올 수가 있는데요. 또 이걸로 인해서도 우리의 면역력이 침범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장 안에서 있는 장 점막 세포 간에 결합이 굉장히 원래는 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결합이 약해지면서 구멍이 생깁니다. 구멍이 생기면은 소화되다 남은 음식물들이라든지 찌꺼기들, 여러 가지 세균, 독소, 물질들이 우리 몸 안으로 침입이 되면서 장에 있는 증상들뿐만이 아니라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전신 컨디션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저하시키면서 각종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뭐 스스로 알 수 있는 테스트 이런 건 없을까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테스트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바로 얼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얼굴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 지금 두 분이 네. 들고 있는 거 그거예요? 네네. 요거 좀. 네. 네네. 요거 자가 면역 진단 테스트인데요. 하나 여기서 뗄 때마다 우리도 어떻게, 한번. 예. 요거 이제 네. 하나씩 떼볼까요? 네, 네. 네. 이제 여기 머리카락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질 아, 수가 있어요. 아, 머리카락이. 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오.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 번씩 몇 개가 해당되시는지 한번 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다 번째로요. 다음은요? 네, 눈인데? 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죠. 아. 자주 생기고 자주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럼 이어서 또 밑에도 또 눈에 염증도 잘 생기고 전 네. 콘 아닌 것 같아요. 또 저는 코 눈까지. 점막도 건조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고요. 건조해. 네. 자, 이제 입. 입술에 물집이 자주 발생한다. 이것도 그리고 아니고 이 턱 밑에도 네, 뭐가 생기나 봐요? 턱 밑쪽으로 보면요, 네. 이제 혹이 만져진다.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되다 보면은 이제 임파선이 부으면서 목 쪽에 이제 임파선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임파선염이 같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단가요, 이게? 또 상처가 상처가. 똑같이 생긴다고 해도 그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군요. 대표적인 증상이 될 수가 야. 있죠. 네. 저는 한 2개 정도 여기 두 개 머리가 정도. 좀 푸석푸석해지는 것과 양호하시네요. 다크서클 좀 피곤하면 저녁 때쯤 되면 아이랑 놀다 보면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요. 네. 임준희 씨는 몇 개 정도 돼요? 나는 한 4개 정도 되는 네 것 같아요. 개. 지금 네. 머리카락 네, 많이 보통, 해도 머리카락 3개 푸석거리고. 이하가 나오시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넘어가시면은 그래도 좀 면역력 코 부분이 저하에 조금 안 증상이 좋고. 있지 않나 네, 의심해 보실 필요가 다크서클. 네, 그리고 있습니다. 뭐 같은 거 날 때도. 그래요. 우리 아, 김영현 저도 씨는 그래요. 어때요? 머리카락. 눈에, 눈도 자꾸 이렇게 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네. 입술에 입술에. 물집 생기는 거. 이 세 개. 3개.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체크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3개 이하가 나왔으면 정상이고요. 네. 3개 이상이면 면역력 저하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가 뭐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긴 했는데 임주리 씨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 위해서 가장 이것만큼은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건강 관리는 이제 좀 약간 이제 아침에 이렇게 네. 걷거나 저녁 때 시간 될 때마다 걷거나 그렇게 하고 항상 이제 건강에 좋은 거를 찾아서 먹습니다. 역시 먹는 거군요. 아, 식습관이군요.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도 감기 걸리고 아프면 어머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잘 챙겨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잘 챙겨 먹는 이 식습관이 면역력을 지키는 거하고 좀 밀접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준희 씨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또한 지나가길 바라며 살아야지 웃으며 살 수 있게 이 또한 지나가라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면역력이 필요한 지금 항상 활기찬 모습을 잃지 않는 가수 임주리 그녀의 건강관리 비결이 궁금하다. 이게 뭐 같아요? 엄마 이렇게 건강을 많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이것까지 한다? 가수 임주리의 건강요법 대공개.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방금 전까지 임주리 씨가 노래를 부르던 이곳 음악 활동을 위해 마련한 스튜디오인데요. 여기는 제일 큰 공간인데 여기서 이제 뭐 연습도 하고 안무 연습 그리고 이제 뭐 같이 그 사진도 찍을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보컬 연습실 녹음하면서 이제 보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편안하게 쉬고 노래하며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오랜 시간 동안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여기 그냥 여기서 지내고 있어요. 왜냐면 작업하다 보면 또 늦게까지도 하니까 일단 뭐 나가서 뭐 사 먹기도 뭐 하니까 여기서 다 주방실에 해놓고 해서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더 맛도 있어요. 더 저도 이제 건강해야죠. 왔어? 아이고 왔어? 아이고 손이 또 얼음장이야. 어떡하면 좋으니? 아이고 추워. 연습. 만나자마자 덥석 손부터 감쌀 만큼 가까워 보이는 두 사람. 제가 이제 백만송이 장면 러시아 곡인 건 아시죠? 굉장히 러시아의 국민가요 같은 곡이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이제 한 2년 전에, 3년 전에 나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좀 뜨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자주 보는 게 요즘은 거길 못 가잖아요 지금. 가져왔을 때 못 가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됐어요. 그냥 내가 엄마가 돼가지고 네, 건강도 좀 챙겨주고 싶어서 오늘 오라 그랬어요. 이제. 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약해지기 쉬운 요즘. 면역력을 높이는 임주리의 특급 레시피를 먼저 알아볼까요? 이름이 뭐예요? 이게 이집트 콩이라고 병아리콩. 병아리콩. 소주 넣어야 돼요. 소주. 소주? 소주 마시게요? 물어봐 소주. 엄마 낮에 누가 마셔요? 우리 비밀. 그거 아세요? 현미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으면 영양도 식감도 2배랍니다. 근데 진짜 엄마가 항상 신기한 것만 보여주시니까 일반 한국인 아니에요. 반전이 있는 엄마야. 반전이 있는.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홍삼. 아, 홍삼이요? 와, 홍삼? 홍삼 우린이야. 면역력이 좋다고 해서 먹고 있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 외국에서도 다 홍삼은 딱 인증이 돼가지고 많이들 먹고 저는 꾸준히 먹고 있어요. 면역력을 높이는 홍삼 육수에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버섯을 듬뿍 넣고 끓이는 임주리표 건강요리 홍삼 버섯 전골. 한국 음식이 반찬 너무 좋아요. 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반찬 많은 식단을 잡고 돌아다녔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으니까. 러시아는 그쵸, 다 사야 돼요. 한국은 그런 건 없잖아. 그쵸, 리필도 돼요. 이게, 러시아 말로 표현해봐. очень вкусно. 어디 무슨? 각종 채소와 고기의 정성까지 듬뿍 넣었으니 보약이 따로 없겠죠? 두 끼 먹어야 돼, 두 끼. 어떡해. 와. 엄마랑 살찌겠어요, 진짜. 밖에서 사 먹는 음식보다는 몸에 좋은 식자재를 이용해 집밥을 즐기는 임주리. 또 어머니의 아드님이 부러워요.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맛있는 거 만드시면 아유, 걔는 얼마나 부러웠을까. 사 먹어요. 왜요? 건강식 안 챙겨 먹어. 나이 들면 먹을걸? 그녀가 두 팔 걷고 나서서 아씀을 챙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수족 냉증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걱정돼가지고 보면 손이 얼음장이야, 얼음장. 그럼 얘 건강도 내가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준비했다 임주리의 특급 비법 면역력을 높이는 건포 마사지. 맨날 춥게만 입고 다니니까 얘 혈액순환도 돋고 면역력도 높이는 이
그 마른 수건으로 마사지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고요. 아침마다 하라고 시키려고 해 지금. 땡크라 빨리 와. 끼웠어. 어디 손. 이게 뭐예요? 오늘 불합격이 아직도 이게 너무 차. 이게 엄마 없을 때도 네가 하라고. 이렇게 심장을 향해서 이렇게 봐봐. 마른 수건으로 전신을 문지르는 건포 마사지는 손에서 어깨로, 바깥에서 안으로 몸의 방향에 유의해서 10분간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매일 꾸준히 할 경우 혈액의 흐름을 촉진하고 내장의 활동이 원활해져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해서 아침에 하면은 그날은 너무 좋을 거야. 손도 따뜻해지고. 아까보다 따뜻해졌어. 아까보다 따뜻해졌어. 특히 몸이 깨어나는 아침에 건포 마사지를 하면 온몸의 경혈을 자극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알로에? 알로에. 이것도 면역력에 좋고 너한테 꼭 필요한 거야. 꼭 챙겨 먹고 엄마 줄 테니까 먹고 너도 하나 까먹어. 와우. 얘가 딱 좋아하는 맛. 나도 좋아 이런 맛. 젤리. 애들은 이렇게 딱 챙겨줘야 먹고 얘는 그래도 좀 잘 챙겨 먹는 스타일이거든. 잘 먹. 그래서 이렇게 통통. 아니 진짜 다이어트 해야 돼요, 엄마. 아주 딱 중무장을 해야 돼.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네. 항상 어디든 건강 챙겨야 되고. 네. 엄마도 아프지 마세요. 아이고 일단 잘했네. 감사합니다. 배웅도 하고 운동도 할 겸 오붓이 산책을 나선 임주리. 면역에 좋은 비타민 D를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보충하는 방법은 바로 햇볕을 쬐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또 춥지 않니? 그러네? 눈이 엄청 많이 오죠. 영하 35도까지 가요. 저 한국 날씨가 너무 좋아요. 12월에는 이렇게 산책할 수 있다는 게 어디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폐활량도 좋아지고 좋아. 그래서 어쩌다 레코딩 같은 거 하면 엄마랑 막 이렇게 뛰면서 아, 뛰면서. 그러면 확실히 추운 겨울엔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살짝 땀이 날 정도로 속도 맞춰 걷고 틈틈이 몸을 움직여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지금 이럴 때는 건강에 좋은 식품을 먹고 네. 면역력이 좋은 거 면역력. 그다음 운동하고 네. 규칙적인 생활하고 네. 몸을 많이 움직여주고 아까 그런 것도 하고 네. 좋은 건 다 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다만 초점을 신경을 많이 쓰지 괜히 친구들 만나서 뭐 그렇게 그런 피스. 끼니 거르지 말고 항상 먹어야 돼. 어머 뭐 어디로 올라가? 그 밥에 추가하셨던 소주 아닌가요? 오랜 시간 한결같은 목소리로 노래하며 밝은 에너지를 선사하는 임주리. 그녀의 유쾌한 건강 비결은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이렇게 꾸준하신 데는 다 비결이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세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잘 드시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하시는 거 봤을 때는 정말 잘 지키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뭐 버섯, 견과류, 알로에 이렇게 면역력이 도움되는 음식들도 잘 챙겨 드시고 있고요. 네네. 또 밖에서 이제 자외선 쬐면서 비타민 D도 합성하시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봤던 건 건포 마사지였는데요. 네네네.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기가 흐르는 통로를 경락이라고 하는데 경락은 안쪽에 흐르잖아요. 네네. 근데 피부 쪽을 경피라고 해서 피부를 자극해줘도 경락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화면에서는 옷을 입고 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걸 하실 때는 이제 맨살에다가 수건을 마른 수건을 맨살로 온몸을 이렇게 근데 자극 주는 세가지고 것도 맨살 나무서 얇은 옷 입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약하게 자극을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거 우리 군대에서 했잖아. 건포 마사지. 마른 수건 가지고. 아 진짜요? 그래요? 아 저는 그냥 때미는 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 근데 아까 그 아까운 소주를 밥에 넣으셨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이 소주를 현미밥 지으실 현미밥. 때 넣었잖아요. 네, 이게 정말 대단한 기술인데 이걸 어떻게 하셨나 싶습니다. 실제로요, 한국식품과학회지에서요, 또 그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에서
투고한 논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현미밥을 지을 때 소주 한 2잔 정도를 넣어주면은요. 일단은 맛이 좋아져요. 식감이 부드러워지고요. 그다음에 항산화 영양소가 그냥 물을 넣었을 때보다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인삼주 담글 때 이 소주 같은 거 놔두면 거기서 많이 우러나오거든요. 그 효과를 현미밥을 지을 때도 노릴 수가 있는데 밥을 짓는 과정 중에 알코올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취하지는 않아요. 근데 효과, 식감과 영양 성분은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셨나 신기해요, 진짜. 저도 이제 오늘 알았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서로 이제 건강정보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홍삼물로도 하거든요. 그럼 너무너무 그런 게 좋더라고요. 부드럽기도 하고. 이거 한 거 좀 갖고 나오시지 그러죠. 이게 마른 수건으로 운동하는 거는 이제 알았는데 혹시 뭐 또 다른 면역력을 올리는 뭐 그런 운동 없을까요? 운동 있죠? 있겠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면역력 끌어올리는 동작 한트로 만나보겠습니다. 한트입니다. 이것도 누가 바꿔야 되겠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찍는 아래, 거예요. 왼쪽, 오른쪽. 네, 한트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면역력을 높이는 림프순환 촉진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가 좋아져야 되는데 첫 번째 혈액순환이 좋아져야 되죠. 혈액순환 체온을 높여주고 림프순환은 우리 몸의 이제 림프순환을 통해서 혈액이 일정 유입이 되게 되는데 그 안에서 돌연변이 세포가 제거되고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 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림프순환이 하죠. 그런데 이제 림프순환은 이제 림프절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림프절은 이제 림프관에 있는데 림프관은 우리 겨드랑이나 이렇게 사타구니 또 오금 부위에 림프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은 가만히 있어도 혈액순환이 돼요. 가만히 있어도. 근데 림프순환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골격근을 움직여줘야 돼요. 팔다리를 움직여주는 자체로 림프순환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림프절들이 많은 큰 관절을 압력을 줘도 림프순환이 좋아지죠. 그래서 오늘 한트에서는 두 가지. 첫 번째, 팔다리를 움직여라. 큰 관절을 움직여라. 두 번째, 림프절을 쓰다듬고 쳐라. 네. 자, 먼저 이제 팔다리를 한번 움직여 볼까요? 팔다리는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게임 있죠? 네. 자, 이 게임이지. 369. 369, 369, 369, 369. 이게 지금 팔다리를 어깨를 움직이면서 이 겨드랑이를 자극을 주면서 림프절들이 자극되면서 림프순환이 촉진됩니다. 자, 그다음에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을 한번 짜볼까요? 네. 쭉 짜보세요. 이렇게. 이게 힘들죠? 이렇게. 그래서 쉽게 짜는 방법은 팔을 뒤로 하면 정수 씨, 절 따라하세요. 네, 팔을 뒤로 해서 이렇게 쭉 올리면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들이 짜집니다. 그래 자극이 되면서 림프순환이 좋아지죠. 자, 또 하나는 림프절들이 많은 게 이제 겨드랑이랑 사타구니에 있죠. 사타구니는 고관절이죠. 고관절을 움직여 볼 텐데 고관절을 움직이면서 장단지 스트레칭을 통해서 혈액순환도 같이 촉진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방법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것도 간단해요. 자, 뒷다리를 쭉 뻗으세요. 뒷다리를 쭉 뻗고 반동으로 위로 아래로 반동 이렇게. 자, 되시나요? 시원하죠, 다리도. 시원해요. 자, 반대쪽으로도 바꿔서 자, 반동으로. 정수 씨 그렇게 예쁘게 하기 있기 없기? 네, 됐습니다. 원래 이쁜 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림프절을 치고 쓰다듬어야 되는데, 림프절들이 이제 오구미에 많아요. 여기. 그래서 주먹을 쥐어도 되고, 손바닥으로 해도 팔 오구미를 쳐주는 거죠. 아파요. 자, 아프기 직전까지만 쳐주시면 시원한 느낌. 반대쪽도. 그렇죠. 이게 자꾸 이렇게 올라온대, 팔이요. 네. 자, 그 다음에 겨드랑이를 쳐줄 텐데, 겨드랑이는 손을 한쪽 들고 주먹을 가볍게 준 다음에, 겨드랑이에도 림프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먹을 가볍게 주시고, 자, 림프절들을 이렇게 자극해주면, 아파. 림프순환이 촉진 반대쪽도. 자, 그 다음에 또 무릎 오금에도 림프절들이 많습니다. 자, 이거는 좀 어려운 자세로 해볼 텐데요. 자, 균형을 잡으시고, 반대쪽.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이거 쉽지 않아. 그렇죠. 자,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이제 민망한 자세인데 혼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보세요. 다리를 살짝 구부리고 여기. 사타구니에 있는 림프절들을 이런 춤도 있잖아요. 이런 거.
네, 깜짝 놀랐습니다. 선배 그냥 제가 할게요. 제가 살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작들을 노래에 맞춰서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실까요? 자, 팔 뒤로 쭉 올려주세요. 쭉. 자, 고관절 운동. 자, 반동을 이용하세요. 뒷다리 뻗고. 시원할 것 같아요, 이거. 자, 팔 오금이. 반대쪽. 자, 겨드랑이. 반대쪽. 무릎 오금이. 반대쪽. 자, 양쪽 스타구니. 한 번만 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림프순환을 촉진시켜서 겨울철 면역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 림프가 엄청 펌프가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 동작은 텔레비전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툭툭 한 번씩 해도 그죠? 이거 그냥 편안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순환에 도움이 좋다고 그렇죠. 하니까. 네. 오, 네. 쉽고 편하면서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면역력에 시동을 걸어줬으니까 네. 이제 면역력을 본격적으로 올리는 방법 좀 알아보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의 비법을 만나볼 텐데요. 가장 먼저 권 원장님. 네,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힌트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면역력이 올라가는 기분이 들어요. 그쵸? 네. 안구 정화되는 것 같아. 그렇죠. 저절로 뭐야, 좋아지시는 지금 것 뭐 우리 같죠? 기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 아까 제가 칭찬 네. 받았잖아 내가 네. 변함없다고. 뭐예요? 네. 뭐가 답일까요? 답이 뭔가 궁금하시죠? 네. 네. 바로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비법은요. 네. 등신이 되시는 겁니다. 등신? 야, 등신. 오늘 첫 등신. 출연부터 굉장히 무리수가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아, 등신. 아, 제가 예전에 어머니한테 꽤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 등신. 등장을 이렇게 이런 건가요? 등짝 한 대 때리죠. 등짝 맞아. 네. 이렇게 등짝 한 대 맞으면 어떠세요? 이렇게. 몸을 펴게 되죠. 되죠. 아니 스매싱으로 맞아야 되죠. 더 많이 펴게 되시죠. 네. 이것도 바로 등신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저는 알 것 같아요. 뭐예요? 세 분이 쫙 보니까 등신이 맞아요. 등의 신. 등이 이렇게 쫙 펴져 있고 어깨도 쫙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등신이라는 건요, 등의 신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면역력 관리에 있어서요, 장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등에는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그 중앙부에 척추뼈가 지나가죠. 그리고 그 척추 안에는요, 척수라고 하는 신경 다발이 들어 있습니다. 척수는요, 우리 뇌와 말초신경을 연결해주는 그 신경을 연결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신경, 운동신경, 그리고 자율신경들이 연결되는 그 통로,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등은 일종의 이제 플랫폼이에요. 정거장 역할을 하는데요. 뇌와 오장육부를 연결하는 정거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 우리 조상들도 이런 이론들을 이용을 했는데요. 경락 중에 족태양 방광경이 척추 양쪽을 따라 쭉 흐르고 있는데요. 이 족태양 방광경에는요, 오장육부와 연결된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에 있는 그 혈자리에 침을 놓으면 오장육부 중에 특정한 장기에 자극을 주는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혈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은 오장육부 기능을 이렇게 응축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등은 방어력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외부에서 물리적인 자극이 오면 정수씨 한번 해볼까요? 네. 누가 정수씨한테 네. 그냥 가상입니다. 네. 몽둥이를 휘두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등으로 막아내거든요. 등은 방어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면역력과도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는 부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등이 이렇게 굽게 되고요. 또 척추가 휘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근육도 긴장하게 되고요. 또 신경도 눌리고 혈관도 눌리고 하게 되면서요. 신경이 눌리게 되면 우리 몸으로 신호가 잘 전달이 안 되겠죠. 또 혈관이 눌리니까 순환도 잘 안 될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편두통이라든지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각종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장 건강도 나빠지고 면역력도 저하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등이 굽었는지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굽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촬영한 거 그거예요? 네, 촬영을 먼저 시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니, 오자마자 벽으로부터! 그러니까 팔 들고 앉아서 있었어요. 방법이 있었구나. 네, 방법은요. 이제 벽에다가요 등을 붙이고 서십니다. 그리고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까지 다 붙이고요. 등까지 붙이신 다음에요. 팔꿈치를 들어서 옆에다가 네 하고 계시죠? 팔꿈치를 들어서 지금 팔꿈치와 손, 등 다 벽에 닿는지 한번 보시는 건데요. 다 닿으셨을까요? 정수 씨 잘해. 네, 전 쉽게 됐던데요. 네. 되셨어요? 조금 덜 닿으신 것 같은데. 다 닿으셨어요? 조금 뜨시는 저는 것 저게 같은데요. 안 되더라고요. 저게 안 그렇죠. 돼요. 완벽하십니다. 확실히 더 어리셔서 그런지. 네. 저는 꼭 붙었네요. 네. 진짜 억울하네요. 아니, 나도 30엔 붙었어. 대조되는 결과를 보이셨네요.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본인 아니, 스스로. 근데 저것만 봐도 우리 중에 등 씨는 누군지 알겠네요. 네. 장혜인 씨는. 제가 장애인이죠? 등신인가요? 진짜 등신이네요. 등의 신. 아, 근데 저도 약간 굽었다고 나오는데 이거 등을 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팔꿈치 고정 후 벌리기라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하루에 5분만 시간 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팔꿈치를 붙이신 다음에요. 네. 최대한 바깥으로. 내가 이게 잘 안 돼. 이런 식으로. 힘들다. 아니, 권 선생님은 네, 뭐. 고정이 된 상태로 그럼 뒤로 팔꿈치가 훅 가네. 붙여가지고. 네, 이렇게 벌리시면 돼요. 우와. 하루에 한 15번씩 3세트. 장혜인 씨도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등이 펴지나요? 잘 네. 되시네요. 잘 드시는데요? 잘 되시는데요. 유연하네. 반복해가지고. 나만 안 간 거야? 저도 뭐 그냥. 나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가장 안 되시네요. 잘 되시는데 뭘? 문제인데. 야, 이제 안 되는데. 이것만 되면 이제 어, 등 시원해. 스트레스도 이제 안녕이라고요. 그렇구나.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자극을 주게 되면 이제 등의 이제 근육도 이렇게 강화가 되면서 네. 신경과 혈관도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경은 우리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광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혈관은 여러분들 택배 받죠. 고속도로를 타고 와서 골목길까지. 네. 혈관은 그런 이제 여러분들에게 집안까지 택배. 그러니까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등을 잘 펴시면 신경과 혈관을 또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 바로 이거 듣고 내친김에 얘기했어요. 그냥 한동안 선생님 비법도 얘기해 주세요. 아, 그렇죠. 예. 제 비법이 있습니다.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방법. 예. 뭐뭐를 해라. 뭐뭘 해라? 뭘까요? 뭘 해라? 청소를 해라. 청소 어디를 이거예요? 청소를 해볼까요? 뭘 청소해요? 네. 청소를 해라. 첫 번째 청소를 해라. 어디를 청소하면 좋을까요? 네. 어디 청소할까요? 어디 청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네네. 깨끗이 자, 첫 번째 집을 보면 청소하나? 몸을 몸을 청소해라. 청소해라. 이제 몸 뭐 중에서도 샤워 잘해? 샤워? 그렇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샤워 잘하시고 몸 중에서도 장과 혈관을 청소해라. 그렇죠. 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만성 변비가 있는 분들 특히 장내에 있는 독소가 아까 세는장 증후군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는장 증후군에 의해서 또 염증성 질환에 의해서도 독소가 몸 안으로 다시 유입, 역류가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비도 잘 해결하셔야 되겠고 또 장내 정상적인 유산균 수도 충분하게 늘려서 장을 보다 건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면역력에 장 건강이 좋다 이거고 혈관도 연관이 돼요? 그렇죠. 혈관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혈관에도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돌아다니게 되면요.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하고 좁아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면, 떡, 빵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들 많이 드시게 되면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시고요. 혈관에 계속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혈관 청소도 열심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야, 면, 떡빵에 좋아하는 게 다. 제가 좋아하는 거. 네? 그죠? 몸을 청소해라. 자, 두 번째는 마음을 청소해라. 마음을 청소. 마음을. 아하. 이제 마음 중에서도 이제 청소를 해야 될 게 불안한 마음입니다. 네. 그다음에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를 멀리 하셔야 되겠는데 평상시에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긴장도를 낮추고 또 명상과
이렇게 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시는 게 면역력을 높이는데요. 실제로 긴장도가 높여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면역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마음을 청소해라고. 세 번째도 한번 바로 볼까요? 마음을 청소해라. 세 번째는 냉장고를 냉장고. 청소해라. 그렇죠. 냉장 아까도 이제 면역력과 이제 식습관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궁의 관시법처럼 제가 이렇게 딱 냉장고를 보면 네. 이분의 면역력이 지금 어떤지 지문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있는 냉장고를 좀 준비해 봤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흔히들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이잖아요, 이거 요거. 어떻게 뭐가 나고 어떻게 뭘 버려요? 과일청, 굴, 불고기 양념장, 젓갈, 알로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3개는 보관, 3개는 청소. 네. 어떤 걸까요, 그러면? 세 개는 보관, 세 개는 청소해. 네. 불고기 양념장은 맛있으니까 보관. 과일청도 맛있으니까 보관. 그러면 굴도 젓갈도 보관. 보관하잖아. 뭐 이제 보관을 한번 가 보세요. 그럼 이제 네. 과일청, 과일청 맛있으니까. 과일청하고 그다음에 불고기, 맛있으니까 보관. 오늘 알로에. 저녁은 불고기다. 젓갈. 과일청. 굴도. 그러면 이제 무, 굴, 알로에가 일로 오나요? 이제? 보관. 청소는? 다 보관할까요? 아니, 뭘 청소하는지 모르겠어. 살게 없는데. 네. 아, 참. 당황스럽네. 이러시면 이제 욕심이 많으세요. 자, 네. 일단은, 자, 거기서요. 네. 자, 과일청 주십시오, 과일청. 네. 자, 과일청은 청소. 청소예요? 아. 네. 자, 왜 청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일청 평상시 이제 겨울철을 앞두고 많이들 드시잖아요. 근데 과일청 할 때 1대1로 설탕을 막 넣으신단 말이에요. 맞아, 이게 맞아. 조금 드시는 건 괜찮은데 이게 막 냉장고에 여러 개 있어서 자꾸 드시다 보면은 그 설탕에서 오는 혈당, 이 혈당 오르는 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혈액 속에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뭐 과일청과 같은 이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청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저거만 계속 청소하면 저거 돼요? 먹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하냐면 타서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겨울철에 따뜻하게 저렇게 과일차 같은 거 드시는 게 좋으면 청을 드시지 마시고요. 그냥 말린 거. 말린 거. 네, 말린 이제 상태의 것들을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아, 근데 저 자, 달달한 맛이 있는데. 자, 두 번째 저쪽에서 또 빼올 게 뭐냐면요. 바로 젓갈. 아, 젓갈. 젓갈 젓갈 맛있는데요. 젓갈 빼주세요. 안 돼요. 젓갈. 빼지 마요. 먹어서 청소하면 돼. 자, 젓갈도 이제 면역력을 좀 떨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짜잖아요. 네. 이렇게 짜지. 너무 짠데 이 짠 것들이 주는 단점들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그 젓갈을 1급 발암물질 중에 발암 그 식품으로 분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고요. 자, 간장게장도 마지막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간장게장. 아, 간장게장 뭐 적당히. 적당히는 괜찮으신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겠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저기 뭐예요? 볼까요? 불고기 양념장. 이거 맛있는데. 그렇죠. 아니, 이거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단짠이네. 네. 간장. 맛있는 건 다 뺐어요. 네, 그러네. 이게 불고기 양념장 있어야 불고기가 맛있잖아요. 네. 저게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는 거는 너무 과한 이제 당분이나 과한 이제 맛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만든 불고기 양념장은 괜찮지만 너무 강하게 만든 것들은 좀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무굴 알로에는 면역력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일단 여기서 무. 네. 야, 무 같은 경우 이제 겨울무 맛있잖아요. 이 식이섬유도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무기질이나 또는 비타민, 엽산, 칼륨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속에 이소시오시아네이트라고 하는 그 항암 성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맛이 좀 이렇게 매운 느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면역력을 올려주는 성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굴. 네. 굴은 이제 좋지. 바다에서 나는 우유라고 부를 정도로 칼슘도 풍부하고요. 또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에너지도 막 만들어주고요. 비타민 A, 비타민 B1, B2, 뭐 나이아신 등 이런 것도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우리 겨울철의 면역력을 확 올려주는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아주 좋잖아요, 제철이고. 꿀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냉장고에 지금 당장 필요한 이것이 있는데요. 네. 면역력 땡땡땡을 먹어라. 이 땡땡땡이 과연 뭘까요? 땡땡땡. 뭐 저거 딱 저기 그쵸, 남아있는 그거 저거 아닐까요? 하나 알로에 있잖아요. 아니에요? 알로에. 예, 진짜 좋아요. 알로에를 먹어라. 맞습니다. 역시 눈치가 좋으세요. 예.
자, 면역력 끌어올리는 비법 알로에를 먹어라인데요. 아, 알로에를 냉장고에 보관을 하라고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저는 알로에는 그냥 바르는 건 줄만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알로에가요, 실질적으로 서양의 인삼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팔방미인이에요. 그래서 뭐 피부에도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면역력을 올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6,000년 전부터 면역력 증진이나 상처 치유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세계사에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을 가면서 병사들의 이 상처 치료나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제 동의보감에도 알로에가 기록이 돼 있어요. 알로에가 영어잖아요. 근데 동의보감에는 어떻게 기록돼 있을까요? 뭐 노회. 노회? 한자 발음을 차음해서 노알로에잖아요. 노회를 노회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 거예요. 기록을 보면 이제 알로에는 소화 감지를 치료하고 장내 기생충과 치질을 치료하면서 피부 질환 중에 이제 개선, 오음이죠. 오음을 치료하면서 열 소화, 열성 경기, 또 열성 변비에는 음식과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동의보감에 알로에는 페르시아로부터 들어왔다. 근데 그 당시에 국제 무역을 통해서까지 약재를 수입한 걸 보면 알로에, 즉 노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알로에가 면역에 어떤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네. 되면은 독감이나 감기에도 더 잘 걸릴 위험이 커질 수가 있는데요. 또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의하면요.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효과를 증가시켰다고 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만 했던 실험지에 비해서 백신 접종과 알로에를 함께 섭취한 실험지의 경우에는요. 바이러스의 항체 지수가 60% 이상 높아졌습니다. 네. 아, 겨울철에 꼭 먹어야겠네요, 그러면. 진짜. 맛은 쪽이 어떤가? 맛이요?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안에 알로에 보면 약간 좀 끈적끈적한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당체라고 하는데 네. 그중에 이제 면역 다당체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네. 이제 면역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 맛도 어째 우리가 먹으면 맛이 좋긴 합니다. 네. 아,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피부 미용 위해서 저는 알로에 먹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피부 면역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서는요, 땀과 피지를 분비를 하죠. 그리고 세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1차적인 방어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따라서 우리 피부 건강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 몸의 면역력도 좋아질 수가 있고요. 피부 건강이 나빠지고 피부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몸의 면역력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어렸을 때 보면 알로에 화분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네. 일부러라도 키웠는데요. 화상 입었을 때 네. 어머니들이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실제로 알로에의 성분은 일반 단순 물보다 흡수율이 4배 정도나 빠른데요. 이제 성질이 서늘하기 때문에 또 진정작용이 있고 소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화상에도 좋아서 예전에는 가정 상비약으로도 많이 활용을 했었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피부를 재생시키고 또 손상된 이렇게 세포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알로에를 딱 부러뜨려 보거나 잘라보면 끈적거리는 점에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성분들의 효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철에 물놀이 하고 나서 알로에 팩 많이 했었는데 팩보다 먹는 게 더 좋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부도 피부지만 우리 장도 피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알로에에 들어있는 게 알로인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들어가면은 장의 연동작용을 막 촉진시켜요. 이 장의 연동작용이 촉진되면은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장의 유해균들이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올라가는 특성들이 있게 되니까요. 드시는 게 장 속 건강과 그다음에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장 건강과 면역력이 좋다 이거군요. 예. 그럼 알로에가 결국 이제 대장 속에 있는 나쁜 균을 네. 좀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유익균은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알로에를 엄청 막 먹어야 되나요?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알로에 속의 면역 다당체를 한 100mg 정도 먹으라고 하거든요. 100mg이면 많은 양은 아닌데 이게 이제 알로에 과육에 있는 그 껍질 있잖아요. 껍질 제거하고 과육만으로 먹으면 한 2k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알로에 생초에는요 99.5% 가까이가 수분이고요. 고형분은 0.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핵심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환산하면은 알로에를 매일매일 한
잎 정도 드시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알로에 재배도 어렵고요. 또 8잎을 먹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농축해서 만든 제품으로 되어 있는 알로에를 드시면서 하루 섭취량을 드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농축된 게 저희 앞에 나와 있는 혹시 그렇죠. 요거. 네. 나 요거 먹을 때가 제일 먹고 좋더라. 싶어. 푸딩 같이. 젤리 나오고 젤리 같은. 젤리 느낌이거든요. 되게 신선한 맛이네요. 맛있네. 맛있다. 맛있다. 괜찮네. 이거는 어떠세요? 아, 게다가 간식으로도 탄력도 있고. 먹어도 좋아. 그죠? 이거 아이들도 줘도 될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이걸 먹고 면역세포가 늘어나는지 궁금하네요. 네, 알로에 섭취 시 면역력이 증가되고 종양세포가 감소되었다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알로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38% 정도 증가시키고요. 알로에는 이제 감기 예방 효과 있고요. 또 인체 적용 실험 결과에서 알로에를 섭취하실 경우 가래나 두통, 근육통과 같은 증상들이 감소했다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알로에가 그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되나요? 사실 국내에서는 재배 환경이 맞지 않고요. 미국이나 멕시코 등에서 이렇게 다당체가 풍부한 알로에들이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로에 섭취 시의 주의사항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 면역 다당체 하루에 이제 100mg 정도 섭취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 2kg 정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너무 어려우니까요. 이 과육보다는 이 농축되어 농축에. 있는 형태, 뭐 젤리나 차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알로에를 드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이 크론병과 같은 이 특이 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임산부나 수유부에 있는 분들은 알레르기 체질이 있으시면은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겨울철 떨어지기 쉬운 면역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퀴즈 내주시죠.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6,000년 전부터 염증이나 위병과 같은 민간요법 치료제로 사용이 되었고요. 면역 다당체 성분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식품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당뇨였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하단 자막과 또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면역력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임주리 씨 오늘 나와주셔서 고마운데 면역력 높이셔서 몰랐던 더 좋은 노래 많이 그러게 들려주세요. 몰랐던 사실 많이 알아서 너무 도움이 됐고요. 면역력 여러분 장착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2월 1일이에요. 12월이 됐어요. 네, 드디어 12월이 왔습니다. 2020년 정말 힘들었잖아요. 12월 그 시작 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